선생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초청장도 보내주시고 해서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항상 비자는 불어가 됐고 불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유라도 알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안 했을 텐데 그게 그 비자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비자 신청 비용이 거의 한국 돈으로 5,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예요. 그리고 이슬라마바드라는 지역에 있어요. 대사관이 거기 있는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라마바드까지 가는 비용,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또 그 대사관까지 가는 비용. 대사관에 그냥 못 들어가요. 보안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야 돼요. 그 셔틀버스 비용이요,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가는 비용이에요. 딱 5분밖에 안 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걸어서 간다 해도 못 가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정도 비용이 또 발생하고 비자 비용을 내고 또 그 비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이틀 3일이에요. 그럼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기를 해야 되죠. 왔는데 불어요. 그거를 4번, 5번, 6번 정도 불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한 번 하는데 제 월급 2번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 머리 깨져요. 왜 불어가 됐는지를 몰라요. 뭐가 잘못됐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선생님이 초청장을 써주는 것도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저 마음의 짐이 또 늘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선생님도 귀찮게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마음의 짐도 쌓이지 또 피로감도 쌓이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거든요. 부모님하고는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약간 앙탈 부리고 싶기도 하고 엄마 왜 약간 하면서 떼쓰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엄청 옛날 개콘에서도 그렇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파키스탄한테도 못하고 한국한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 다큐멘터리 보고 그런 댓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댓글을 어떤 분이 쓰셨는데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당했고 파키스탄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당한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떤 외국인인지가 중요해요. 한국에서 백인이 받는 외국인 취급이 있고 동남아가 받는 외국인 취급이 있어요. 파키스탄에서도 외국인 중에 미국인이 받는 취급이 있고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이 받는 취급이 있어요. 저는 둘 다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파키스탄 왔을 때 계속 혼자 지냈던 거예요? 저는 5살 때까지 저의 고모가 저를 돌보셨거든요. 파키스탄에 살 때 5살 때 이제 그 아버님이 저를 한국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한국에 계시다가 어머님이랑 저를 5살 때까지 고모한테 맡겨놓으셨고 그리고 제가 5살 될 때쯤에 한국에 데려가셨거든요. 파키스탄에 돌아와서도 이제 아버님이랑 좀 살다가 좀 안 맞았죠. 성격상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좀 가정폭력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고모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연히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산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져왔던 배낭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또 캠핑 용품 다 잘 돼 있잖아요. 없죠. 돈도 없고 다 없는데 그리고 쌀 그런 것들도 다 잘 안 되니까 코페, 버넛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싸고 좋은 게 많지만 여기서는 그게 다 큰 돈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배낭에 감자, 고구마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옷 같은 거 막 집어넣은 다음에 텐트는 있었거든요. 들고 이렇게 70cc 오토바이를 고모부가 그때 파키스탄에 왔을 때 주셨어요. 저 타고 다니라고. 그거를 들고 이제 그 K2 산맥 있잖아요.
쪽 산 거예요. 그 기름 값도 이제 나중에는 없고 딱 그 높은 산에 쫙 올라가니까 기름값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분의 기름이 거의 한 5리터인가 있는데 70cc라서 아무래도 연비가 좋지 않아요. 그걸로 다녔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나중에는 한 4, 5일 지나니까 외롭고 오토바이에 휴대폰 충전기는 꽂아지니까 데이터는 안 터지지만 한국에서 노래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배터리나 뭐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뭐 멋있다 뭐 내가 뭐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건 다 거짓말.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데 사람 만나는 것보단 좋았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살았고 결국에 산에 살다가 그 잡혔어요. 그 잡혔던 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뭐 특수 군인, 특수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곳이 카슈미르의 그 분쟁 지역이었는데 모르죠 저는. 그냥 길 없는데 따라서 그냥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총구가 탁 겨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거기에서 뭔가를 잘못 말하거나 조금만 했으면은 그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신분증은 가지고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나중엔 친구가 됐어요. 그분 집 그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완전 거지꼴로 그 머리카락 이렇게 길고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그분 집에 가서 씻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랑 친구 아직도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너 영어 할 줄 알지 않느냐? 파키스탄에서 영어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좀 해봐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감을 좀 주셨죠. 그래서 라호르로 다시 돌아와서 뭐 하다가 노점상에 들어갔고 노점상에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먹었었고 버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컬 언어를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어를 못하니까 글 읽고 쓰고를 아직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좀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손님들이 오면서 왜 여기서 일하냐, 더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다, 뭐 어디 그 큰 몰 같은 데를 가봐라, 그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런데도 이런 그 작은 코너 같은 거 있지 않느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가서 인터뷰 봐봐라, 너 무조건 된다 자신감을 주셨죠. 그래서 가봤죠. 가서 이제 면접을 봤죠. 근데 제가 저 자신을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과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저의 생활 방법,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리고 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갔죠. 가서 면접에 한 번에 붙고 또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작은 아이스크림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매니저를 달아버린 거예요. 약간 마인드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마인드는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그런 몸에 배어있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과 생각과 그 행동들과 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때 그 몸에 배이는 행동과 생각들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일할 때도. 정말 많이 달라요. 그게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그리고 좀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좀 그 중간 단계의 사람들의 마인드를 확연하게, 그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에 대해서 그 영화가 너무 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추천드려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가장 항상 아쉬운 거는 저도 그 자신감을 얻고 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3개월 만에 거기 있던 매니저를 제치고 제가 매니저가 됐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강등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항상 발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그런 걸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자리를 지키는 개념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점은 한국은 일제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없앤 것도 있고 뭐 아직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을 보면은 신라시대라던 경주를 가보면은 신라시대의 유물들이나 시대 것도 남아있고 유물들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존 중이고 일제의 잔재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무굴 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직하게 한국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더 잘 알지 제가 파키스탄의 그 역사는 잘 몰라요. 근데 무굴 제국이라고만 할게요. 그때 그 라호르에 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는 아니면 그런 지역 성이나 뭐 그런 데를 가보면은 쓰레기가 넘쳐나요. 낙서도 넘쳐나요. 근데 영국이 지배했던 당시에 영국인들이 생활을 했던 곳을 가보잖아요. 정말 깔끔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교육의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다른지 그런 거를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영국을 싫어해라 뭐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무지하지만 말자. 그리고 자기의 역사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아쉬운 거죠. 치안적으로나 그런 것들은 부족한 면이 많아요. 부족한 면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거를 너무 좋아요 놀러 오세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여성 혼자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놀러 오니까 이래요 저래요 그건 솔직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확실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거. 한 두세 대 정도는 발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세 대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라호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제가 와서 그 테러를 경험한 적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근데 그것도 2018년인가 7년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드라는 데가 있어요. 라호르에. 거기에 이제 자살 폭탄 테러였는데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뭐 당당하다 뭐다 그런 게 절대 사람이라면은 그 광경을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뭐 그 상황에서 지원을 나가고 싶다 그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라호르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한 테러는 없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라호르에 일어난 테러는 3건입니다. 소규모로 3건이 일어났어요. 안전하다고 그렇게 그냥 결론 내리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네,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위험해 이건 아니에요. 14일, 15일 저거 다 혼자 하고 있고 집에 페인트 칠도 혼자 하고 가서 뭐 사야 될 거 있으면 좀 사고 그 다음에 발전을 좀 했죠. 노력을 해서 노점에서 일하다가 아이스크림 집에 갔고 아이스크림 집이 백화점에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3개월 뒤에 이제 매니저를 달면 월급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루피가 15,000루피로 원래 직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 18,000루피를 받게 됐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영어 영문도 많이 섞이니까 제가 더 편해진 거예요. 한국에선 아무래도 쓰니까 그 아이스크림 집이니까 흔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편해지고 자신감이 더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매니저가 됐고, 매니저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옷가게 직원들이, 거기는 월급이 더 좋죠. 옷가게 월급이 더 좋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노점식이었다면은 거기는 정확 가게니까. 백화점은 그 직원들이 이제 너 더 잘할 수 있어, 너 왜 여기서 썩히고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키스탄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도전하기가 무서웠던 거죠. 하다가 이거라도 잘리면 다시 노점으로 가야 되나?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그 직원 한 명이 저 몰래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면접을. 그래서 저한테 탁 주더니 너 내일 쉬지? 갔다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갔죠. 있는데 이제 정장집이었어요. 거기를 그 사람은 일단 청소부로라도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면접을 바텐더로, 그러니까 바텐더라고 하면은 손님들한테 이제 음료수 서빙해주고 짜이 서빙해주고 잔심부름해주고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여기 파키스탄에도 학위가 없고 언어도 제대로 잘 못했고 제 자신감이 워낙에 하락돼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2,000루피가 올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를 왜 들어갔냐면 팁이 있으니까. 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장 완성된 정장을 제가 차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은 그 차 이렇게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팁을 지어주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죠. 가서 한 1개월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장집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죠. 그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이제 그 정장을 보러 왔는데 되게 VVIP 손님이었던 거예요. 집 사장이 직접 그 손님을 보고 있는데 그 원단 같은 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사장이 직접 만드니까 저를 부른 거죠. 와서 이렇게 해봐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정장집 그 사장이 이제 말하는 정장을 제가 딱딱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얘가 정장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근데 사장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이제 사장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르도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사장이 의아한 거예요. 너 영어 다 알아듣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몇 달간 모르다가 한 2달간 3달간 모르다가 나중에 인지를 한 거예요. 내가 영어로 다 말하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듣고 우르도로 대답을 하고 있지? 그래서 너 영어로 대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까지 배운 그 모든 영어를 다 짜집기해서 대답을 했죠. 한국에서 배운 그것들. 근데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왜 지금까지 우르도를 했냐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 그러면은 정장 여기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게가 두 부류였거든요. 하나는 완성된 정장을 파는 곳이 있었고, 하나는 원단을 직접 이제 그 단추 하나 맞춤 정장을 다 하는 곳이 있었고, 근데 저를 완성된 정장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청소부에서 바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예요. 맞춤 정장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접대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응대. 네, 접대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죠. 네, 응대하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정장 하나를 판매를 하면은 거기서 1%의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급이 이제 25,000루피가 됐고,
거기에 이제 커미션으로 한 달 하면은 1년에 2달은 말루피를 커미션으로 받고 아닐 때는 이제 뭐 5천 루피씩 받고 그렇게 2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죠. 그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5천 루피는 네. 대충 어떤 느낌인가요? 저한테 5천 루피를 말하잖아요. 2주 생활비입니다. 2주 생활비에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전기세 포함, 식사비 포함, 기름값 포함이에요. 그리고 부자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5살 아이 용돈이에요. 갭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배가 불렀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5만 루피면은 무슨 소리야. 내 한 달치 생활비인데. 저보다 조금 힘든 사람이 보면은 한 달치 월급일 수도 있고 저 정도에 보면은 이제 빠듯해요. 저도 빠듯하게 사는데 한 2주 정도의 생활비. 제가 왜 묻냐면 라마단이 끝나고 이제 이드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설날 이런 느낌이니까. 설. 네. 집사분이 고향을 간다길래 네. 지금 같이 있는 또 후세인 친구가 제가 뭘 계산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거든요. 손님 네네, 맞습니다. 느낌이니까. 그 집사분은 그 친구한테 고용된 사람이지 저한테 고용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를 도와주니까 네. 도와주고 감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친구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 집사분한테 고향에 가니까 네. 일정 금액의 돈을 줘도 되겠냐? 네. 안 물어봐도 되는데 혹시나 이 친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네네네. 제가 여기에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고용주니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네네네네. 줘도 되겠냐? 이렇게 그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주고 싶으면 주라고. 응.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5천 루피 정도면은 그냥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느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친구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1,000 루피면 모르겠는데 5천 루피는 너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5천 루피를 다시 한국 돈으로 돌려보니까 3만 얼마. 예, 네.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1,000 루피를 주자니 애매한 거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네. 5천 루피를 줬거든요. 집사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서 대접받고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450루피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점상에서 제가 하루 13시간을 일해서 벌었던 돈이 350루피로. 지금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거의 850루피를 벌거든요. 한국으로 따지잖아요. 일당 8만 원 받고 4만 5천 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하루라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2배로 힘든 거예요. 맞춤 분장들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도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조금 발전을 더 했어요. 거기를 얼마 동안 또 2년을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됐던 이유가 돈을 지불을 안 해주셨어요. 월급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안 나오니까 2달치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진짜 거의 굶다시피 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때 이제 월급 달라 떼쓰기도 해보고 그때 힘들게 있다가 2달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운 좋게 토픽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토익은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것처럼 토픽 시험이 있어요. 그건 한국어 시험이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 근데 그거를 파키스탄에서도 하는 줄은 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저의 다큐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 유튜브에 풀린 거는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를 안 여쭤봤기 때문에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하면 좋아하시기도 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학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학업을 이어갔으면 한다. 감사하게 그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에 가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 여러 방법을 논의해주시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있는데 그때 그 한국에 계신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파키스탄에 토픽 시험이라는 걸 파키스탄에서도 본다. 너도 한번 봐봐라. 내가 그 시험 비용은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감사하게 그거를 보게 됐죠. 봤을 때 제가 5등급이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이 6등급이 만점이거든요. 6등급이 이제 최고 등급인데 1등급이 아니고 네. 1등급이 최하, 6등급이 최고. 그래서 300점 만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게 듣는 거하고 읽는 거는 거의 다 만점이었어요. 근데 쓰기 중에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고지에 바로 쓰지 않고 그냥 흰 종이에 먼저 다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쓴 거를 원고지에 옮겨야겠다 이 생각이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을 했고 그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뭐 20분 남았습니다, 뭐 10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다가 한 20분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저 원고지에 다 못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6등급을 못 받고 3점 부족해서 5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키스탄에선 최고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험을 마치고 거기가 세종학당이에요. 세종학당에 이제 거기 파키스탄 교수님이셨는데 5시간 정도 이렇게 딱 앉아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나오시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학위도 없고 이런 상황에 파키스탄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뭐 어떻게 조금 일이라도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파키스탄 안에서요? 네, 파키스탄 안에서 제가 한국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쭸죠. 감사하게, 아니면 제가 딱 했는지 감사하게 그분이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임지고 일이 있으면은 너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너한테 연락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죠. 3개월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3개월, 4개월 정도 연락이 그때는 없으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푸드 판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하고 오토바이 고장 나서 자전거 타고 일하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다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하루에 똑같네. 네. 그러니까 200루피를 버는 거예요. 하루 일을 하면 200루피, 1,400원이네. 1,400. 누구나 다 이제 배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너 급한 일이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이거 기사거리인데 이거 4시까지 통 번역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다.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영어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영어였어요? 네, 영어. 그래서 한국어로 다 번역 가능하냐? 그때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삶의 모토가 된 게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부모님 가정폭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도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저를 꺼내주신 게 저희 선생님이시고요. 항상 어려울 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항상 최악을 생각해보래요 먼저. 근데 최악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게 두렵지 않으면은 해보래요. 그럼 별거 아닐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나쁘게 지냈다. 네. 그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다. 그거를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죄의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고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해서 집에 있는 게 싫었어요. 싫어서 가출을 한 적이 많아요. 그때 그 집에서 나오니까 제가 갈 곳이라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아는 형 누나집.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그 형들이 이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경우고. 그게 그 한국 정도- 사람이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네.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외국인하고 그 100%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시아공동학교 거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만 인연이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법적으로는 물론 아니고 법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5살 때 한국에 갔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저는 일본 얘기를 할 때 화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